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남을 꾸짖을 때는 허물 있는 중에서 허물 없음을 찾아내라. 그러면 감정이 평온해진다. 자기를 꾸짖을 때는 허물 없는 중에서 허물 있음을 찾아내라. 그러면 덕이 자라난다. 스스로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꾸짖어야 할 때, 그리고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기회가 모쪼록 찾아왔을 때도 오히려 그 일로 하여 타인을 꾸짖으며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 애쓴다. 타고르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놀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자기를 알 때 비로소 세상을 알 수 있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세르반테스가 말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의 덕을 자신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그의 죄가 자기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 그대 자신을 향한 매질에 과감하라.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했을 때만이 그대의 가치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대 몫이다. 소리 드문 곳에 마음의 본 모습이 있다. 바람 자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인생의 참 경계를 보고 맛이 담담하고 소리 드문 곳에서 마음자리의 본연을 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본래 마음은 평소 시끄러운 주변의 소리와 감정의 동요 때문에 가려져 있다. 바람이 고요하고 물결마저 잔잔해질 때 고요함 속에서 주변 사물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 사물과 나,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함 속에서 모두가 평등한 인생의 참된 경지를 볼 수 있다. 거대한 바다와 같은 본래 마음에서 감정의 물결이 일어난다. 감정의 소란함이 끊어진 곳에서 본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 고요해야 본체를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음미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고 했다. 인생을 스스로 음미해보며 거기에 보탤 것을 보태고 뺄 것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것이다.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라. 세상의 온갖 바람이 잠들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서 있어 보라. 그대야말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 마음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대는 어디쯤 서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대는 삶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대 마음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참으로 그대는 어디쯤 서 있는가?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씨앗이요. 수재는 훌륭한 사람의 씨앗이다. 이때 만약 화력이 부족하여 단련이 서툴면 후일 세상에 나아가 일을 맡을 때 훌륭한 그릇을 이루기 어렵다. 단련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야말로 위험투성이다. 그 위험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만이 아니고 어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다. 마치 잘 구워지지 않은 질그릇이 쉽게 깨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플로베르가 말했다.
물오리는 날 때부터 헤엄을 치듯이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물오리의 헤엄을 금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그 천성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온종일 학교 교육에서부터 각종 학원과 과외로 끌고 다니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엄청난 혹사에 불과하다. 어린이가 천성으로 지닌 모든 정서를 도외시하면 그것은 그 어린이의 방향을 잡을 수 없게 하는 행위이며 범죄다. 어린이는 어른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고 태어났다. 또한 어린이는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부여받았음을 명심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근심하라. 군자는 환난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운 때를 당하여 근심하며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 아파한다. 우환과 재난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군자가 아니다. 군자는 환난에 처하면 남을 탓하거나 비통에 휩싸인 채로 시간과 기운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냉정하고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군자는 도리어 떠들고 즐기는 유흥의 자리에서는 근심한다. 유혹에 빠져 자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만나면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음이 분주해진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염려하는 것이 다르다. 군자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한다. 짐승에 죽어가는 꼴을 차마 못 보는 터에 어찌 사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보고 지나칠 수 있으랴.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생각하는 것이 9가지 있다. 보는 것은 밝아야 함을 생각하며, 듣는 것은 총명해야 함을 생각하며, 안색은 온화로워야 함을 생각하며, 용모는 공손해야 함을 생각하며, 말에는 신의가 있어야 함을 생각하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성스러워야 함을 생각하며, 의심나면 물어야 함을 생각하며, 분하면 한난이 있을까 생각하며, 이득을 보면 옳은가를 생각한다. 너무 고와 빨리 지느니 담백하여 오래 가라.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푸르고 곧은 송백의 단단함에 비할 수 있겠는가? 배와 살구가 아무리 달콤해도 노란 유자와 푸른 귤의 맑고 진한 향기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너무 아름다워서 빨리 지는 것보다는 담백하고 소박하여 오래가는 것이 더 값지고, 조급하게 피어나는 것보다 인내를 가지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법이다. 외면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진정한 깊이와 성숙함을 추구하라. 급하게 빛나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빛나는 것에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노자가 말했다. 대기는 만성하고 대음은 소리가 없고 대상은 모양이 없다. 소리 없음에서 큰 소리를 알고 모양 없음에서 큰 물상을 볼 수 있음은 역시 큰 그릇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숭아꽃, 오약꽃처럼
일찍 그 자태를 자랑하지 않고 배나 살구처럼 일찍 그 단맛을 보여주지 않다가 늦게서야 커다란 그릇을 내밀며 마 보란 듯이 나타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된다. 그런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맞게 되는 큰 기쁨이다. 일찍 피었다가 일찍 져버리는 꽃은 비록 곱기는 하지만 늘 푸른 소나무의 곧고 곧은 저리를 당해낼 수가 없다. 디즈레일리가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오래 걸릴지라도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목표에 있다.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쪽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악해서가 아니다. 한마음 한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킨다. 초조해하지 말라. 차근차근히 자기 자신을 밀고 나가라. 늦게 피는 꽃이 오히려 그 향기를 더한다는 옛말을 더욱 잊지 말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은 가치 있다는 증거이다.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다. 힘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한번 제대로 당기면 멀리 높은 곳까지 도달하고 깊은 목표에도 정확히 꽂힌다. 단단함과 긴장을 견뎌야 하는 활처럼 진정한 가치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잡기 쉽고 다루기 편한 것은 단기적 효과만 낼 뿐 깊이와 지속력을 갖지 못한다. 좋은 말도 마찬가지다. 다루기 어렵고 길들이기 힘들지만 제대로 길들인 말은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까지 나아간다. 단순히 순종적이고 편리한 말은 금세 지치고 한계를 드러낸다. 하지만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올바르게 이끌고 활용하면 놀라운 성과를 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인재는 부리기 어렵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과 원칙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금과 조직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만들고 존귀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쉽게 움직이는 인재는 단기적 편리함만 줄 뿐 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원리는 삶에서도 적용된다. 쉬운 길과 편한 선택은 순간의 만족만 주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와 성취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다루기 어려운 상황, 통제하기 힘든 사람,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은 피하고 싶지만 그 속에서 얻는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다루기 어렵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증거다. 활과 말, 그리고 사람 모두 마찬가지다. 쉽게 얻고 쉽게 다루어지는 것은 순간의 편안함만 줄 뿐 장기적 성취와 깊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이끌 줄 아는 자만이 그 진가를 경험할 수 있다. 다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 숨은 힘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가까운 관계를 잃으면 멀리 있는 인연도 무너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멀리 있는 무언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서운함이 쌓이고 익숙함이 불편함으로 바뀌며 당연함 속에서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운 이들과 제대로 서지 못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오래 가지 못한다. 가까운 관계란 곧 토대다. 가정이 흔들리면 밖에서의 인간관계도 불안정해지고, 친척과 가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믿음을 줄 수 없다. 겉으로는 관계가 이어지는 듯 보여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쉽게 꺼진다. 뿌리가 약한 나무가 큰 바람 앞에서 쓰러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옛사람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 먼저 가까운 관계를 살폈다. 신하와 백성이 곧 가족이었고, 가족의 질서와 화목이 나라의 기강이었다. 가까운 것을 돌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을 탐하면 겉으로는 넓게 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를 잃게 되는 법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먼 인연을 좇느라 가까운 관계를 소홀히 하는 순간 언젠가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함께 밥을 나누는 사람, 늘 곁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멀리 있는 인연은 가까운 관계가 단단할 때 비로소 이어진다. 기초가 무너진 다리 위로는 아무리 화려한 장식물을 얹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는 첫걸음이다. 빛나는 장점이 때로는 스스로의 위험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언제나 가장 날카롭고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5개의 송곳 중 가장 뾰족한 것이 가장 먼저 무뎌지고, 5개의 칼 중 가장 잘 드는 칼이 가장 먼저 닳는다. 샘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 가장 빨리 마르고, 곧게 뻗은 나무가 가장 먼저 잘려나간다. 세상은 늘 가장 빼어난 것을 먼저 소비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먼저 소모한다.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라. 고결함을 지녔던 비가는 바로 그 고결함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두려움 없는 용기를 지녔던 맹비는 그 용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서신은 아름다움이 화가 되어 물에 빠져 죽었으며,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오기는 그 재능이 오히려 시기와 원한을 불러 결국 몸이 찢기는 비극을 맞았다. 이들은 모두 장점 때문에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온 사람들이다. 장점이 언제나 축복만은 아니다. 지나치게 돋보이는 것은 쉽게 표적이 되고, 지나치게 성한 것은 오래 지켜내기 어렵다. 세상은 균형을 원하고, 균형을 잃은 탁월함은 곧 위험으로 변한다. 아무리 빛나는 장점이라도 그것을 지켜낼 그릇과 지혜가 없다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태워 없앤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점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장점을 드러내는 순간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만큼의 그릇을 갖추는 것이다. 눈부신 재능을 가진 이가 결국 쓰러지는 이유는 그 재능을 다스릴 지혜를 놓쳤기 때문이다. 세상은 지나치게 성한 것을 오래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은 드러나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를 갈무리하며 오래 살아남는 균형 속에 있다.